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문호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5번째 수업.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5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국어 5단원이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글에 담긴 생각 비교하기입니다. 글에 담긴 생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을 읽어보는 시간이겠네요. 교재가 준비가 됐나요? 05 글에 담긴 생각 비교하기. 여러분 이름을 써주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문제는 당연히 교과서에 있는 몇 단원? 5단원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라는 단원의 수많은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쉽게 간추려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교과서 혹시 본 적 있나요? 여기 교과서가 있어요. 5단원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하면서 이 친구가 선생님 아까 말했다시피 글을 읽고 있네요. 잡지인 것 같아요. 여기도 글을 읽고 있네요.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떤 생각이 글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비교하고 있답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 확인해 볼까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2가지 활동밖에 없네요. 활동 1.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요. 방법을 알았으면 당연히 그 방법을 써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생각들을 비교해 보아요. 이렇게 2 활동을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가지 그림을 준비했어요. 무슨 그림인지 아나요? 로봇 그림이에요. 여러분 생활 주변에 로봇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 있다고요? 본 적 없다고? 선생님 지난 주말에 로봇을 직접 봤어요. 어디서? 음식점에서. 선생님이 시킨 음식을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가져다 주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있는 친구가 지금 손 들어 보실래요? 조금 있네요. 선생님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어요. 요런 로봇이었어요. 로봇이 와서 선생님한테 음식을 갖다 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사람 대신에. 그래서 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여줘야지 하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깜짝 놀랄 소식은 로봇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봇은 여러분 알잖아. 근데 이런 글을 봤어요. 로봇도 세금을 내라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저도 세금을 내라고요? 로봇이 어떻게 세금을 내죠? 로봇 세금. 이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로봇세란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생각해요. 그냥 로봇을 로봇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장난감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자인간으로 생각하고 로봇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 일을 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월급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일을 하셔서 돈을 버는데 그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에 내요. 그러면 국가는 그 세금을 받아서 여러분 학교라든지 여러분 학습 준비물 같은 것들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들 혹은 공공장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문에서 그 세금을 사용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봇에게도 세금을 거두라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 알쏭달쏭하죠?
여러분은 로봇에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이렇게 걷는 로봇세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로봇이 노동을 하는 대신에 사람이 노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찬성? 반대? 찬성? 여러분도 입장이 나뉜 것 같아요. 찬성인 사람 동그라미 해주세요. 반대인 사람 X. 지금 보니까 조금 입장이 다르네요. 찬성인 사람도 많고 반대인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찬성과 반대의 글을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글쓴이가 글을 쓴 까닭을 생각하며 글가와 글나 두 편의 글을 읽어볼게요. 자, 글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로봇을 소유한 기업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로봇세를 도입하여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진로 상담이나 적성 검사, 기술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또 로봇세를 활용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래 사회에는 소수의 사람이 로봇으로 소득을 독점할 수 있다. 로봇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인 의미에서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기계인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2017년에 유럽의회는 장기적으로 로봇에게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인간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을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도록 결의했다. 이는 로봇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봇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로봇세를 활용하면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과학의 발달에서 로봇의 변화는 눈부시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8년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해 로봇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에 주장을 강조하고 있죠. 가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제목. 로봇세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로봇을 소유한 기업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로봇이 인간의 일거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비용을 로봇세로 보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로봇세 도입은 로봇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 로봇은 인간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인간은 위험하거나 단순한 일, 반복적인 일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을 대신하여 일을 할 로봇에게 성급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로봇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할 것이다. 특히 로봇 개발자는 개발 비용에 세금까지 더하여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로봇 개발자가 느끼는 마음의 부담은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로봇세는 이제 발전하려는 로봇 산업에 방해가 된다. 로봇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동시에 로봇세를 도입하기 어렵다. 서둘러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미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금도 로봇 기술은 외국의 대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 없이 로봇을 만들면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로봇셀을 도입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기르려면 로봇 기술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로봇 산업 발전에 투자해야 할 때이다. 특히 로봇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재산을 지키고 국내 로봇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인 로봇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로봇세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하면서 주장이 마지막에 다시 강조되고 있네요. 로봇세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하면서 글 나였어요. 두 글이 어때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네요. 다른 주장.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글을 읽었으니 한번 분석해 볼게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글가의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맞은 말을 여기 보기 안에서 골라서 찾아서 넣어봅시다. 자, 두 친구가 대화하고 있는데 정답을 보기에서 한번 찾아 넣어보래요. 한번 읽으면서 찾아 넣어볼게요. 글쓴이가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 라고 뭐를 정했어요? 그렇죠. 글가에서는 제목으로 정했죠. 그러니까 친구가 로봇셀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입,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소득을 재분배 같은 말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 글쓴이의 생각이 낱말이나 문장 같은 뭐뭐로 드러나기 때문이야. 뭐죠? 글쓴이 생각이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낱말, 문장을 잘 살피면 글쓴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사용했구나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책 박사님이 말씀하시네요. 제목과 그래서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면 뭐를 알 수 있다?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제목과 글을 잘 살펴라 라는 것이죠. 계속 볼게요.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까닭은 무엇일까?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 비용을 마련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야. 벌어들인 돈을 같이 나눠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일자리 로봇 대신에 일을 못한 사람들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교육 비용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글을 자세히 읽고 뭐뭐를 해야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자세히 읽고 나서 뭘 알아야겠어? 내용을 알아야겠죠? 내용 파악을 해야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어.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우리 같은 학생이나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 기업인 따위를 뭐로 생각하고 글을 썼을 것 같아? 여기 중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예상 독자로 생각하고 글을 썼을 것 같대요. 마지막 한 개 남았네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뭐뭐는 무엇일까? 뭐가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은 글쓴이 생각을 파악할 수 있군요. 요것들을 쉽게 요약해 놓았어요. 우리가 글쓴이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도 여기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재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뭐부터 보라고? 제목과 글에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래요. 그러면은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글에 포함된 사진, 그림, 이러한 자료들은 글쓴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자료죠. 우리 이미 자료를 활용한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자료도 다 글쓴이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보면 좋아요. 그리고 3번. 그래서 글쓴이 생각이 담긴 문장 그리고 문단을 찾아보면 좋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오는 문장이나 문단은 읽으면서 줄을 그어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제목,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 그리고 글쓴이가 예상하는 독자,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나 목적 따위까지 생각해 보면은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누구의 생각을? 글쓴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글쓴이의 생각을 읽으려면은 다양한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방법을 적용해 봅시다.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적용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글나에 나타난 글쓴이 생각에 파악하는데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제목을 살펴볼 거예요. 글쓴이가 제목을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라고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제목 살펴보니까 로봇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하기 때문이야 하면서 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뭘 살펴본대? 글쓴이 생각이 담긴 낱말, 그리고 문장과 같은 표현을 살펴본대요. 한번 살펴볼까?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려고 쓴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은 무엇이 있어? 하니까 부담, 걸림돌,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 등이 있어. 이거를 보면은 로봇의 도입을 주어야 된다라는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낱말과 문장도 살펴볼 수 있네요. 또 다음, 글의 내용을 파악해 봐야죠. 글의 내용을 볼게요. 로봇의 도입이 로봇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까닭은 무엇이야? 왜냐하면 로봇 개발자가 부담을 느껴서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과감한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야. 네. 그리고 예상 독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우리 같은 학생이나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 기업인 등을 예상 독자로 생각하고 글을 썼을 거야 하면서 말을 하고 있네요. 또 다음 살펴볼 게 또 남았어요. 바로 자료죠, 자료. 글에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살폈어요. 글쓴이는 왜 글에 그림을 넣었을까?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려고 그림을 넣었을 것 같아. 또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살필 수도 있어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야? 바로 로봇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글을 썼을 거야. 찬성 측에게, 찬성하는 사람에게 반박해서 반대 생각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자기는 반대 생각이잖아요. 로봇의 도입. 그래서 반박하는 반대 생각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네요. 지금 이렇게 글쓴이의 생각을 통해서 글가와 글나의 글쓴이 생각을 알아보았어요. 이제 두 글쓴이의 생각을 비교해 볼게요. 자, 글가의 글쓴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로봇세를 거두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로봇세를 걷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글라는 어땠어요? 로봇세 도입은 로봇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지금은 로봇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때이므로 로봇세 도입을 어떻게 하자? 늦추자. 요게 마지막에 있네요. 요게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두 글쓴이의 생각은 어때요? 서로 반대네요.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글가와 글라를 다 읽었어. 이제 로봇세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죠? 아마
로봇과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가 넓어졌을 거예요. 두 생각을 다 살펴보고 여러분은 어떤 글의 생각에 더 동의하나요? 나의 생각과 비슷한 글은 무엇인가요? 글가인지 글라인지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근거를 들어서 짧은 나의 생각을 써보세요. 짧게 써도 좋아요. 근거를 그 대신 써주면 된다라는 거. 근거는 근데 한 개보다는 두 개나 세 개를 써주어야지 더 설득력 있고 신뢰성이 있다라고 말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로봇셀을 도입해야 된다. 이 부분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하면서 여러분들의 근거를 써주면 된답니다. 교재에 써주세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다 썼나요? 그렇다면 어느새 수업을 마칠 때예요. 벌써 마칠 때네요. 오늘은 바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해 보았어요. 먼저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그 방법을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고 비교해 보았어요. 서로 비교도 해보고 나의 생각과도 함께 비교해 보았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쪽에 정리해 보았어요. 자,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짜잔! 먼저 제목과 그래서 사용한 낱말, 문장 표현을 보면은 글쓴이 생각을 파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글에 포함된 사진과 그림을 살펴보면 돼요. 또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예상 독자가 누구일지 생각해 보면은 글쓴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그러면 글쓴이의 생각 살펴볼까요? 자, 글쓴이의 생각에 대한 근거! 여러분 적절한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 그리고 뒷받침 근거에 대한 여러분 궁금증 있나요? 혹은 반론하고 싶은 게 있는지 반대되는 나의 말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내가 글쓴이라면은 나는 어떤 생각을 할지 나의 생각과 비교해 보세요. 그렇다면 글쓴이의 생각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어느새 5번째 국어 시간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국어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